프로젝트명 대왕고래 가스전에 대한 첫 시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향후 몇 년 동안 동해 심해바다에 있는 가스전으로 추정되는 곳을 최소 5개 이상 시추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과 달리 한국의 석유 탐사가 잔혹 쌓인 것만은 아닙니다. 1998년 울산 앞바다에서 양질의 가스층이 발견됐고 이듬해 평가 시추에서 경제성이 최종 확인되면서 현대중공업과 삼성 엔지니어링이 함께 설비 공사에 나선 뒤 약 20여 년간 생산했던 기록이 있거든요. 당시 천연가스와 초경질류 24억 달러 수입 대체 효과를 냈고요. 여기에 정부가 이번 탐사에 나서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석유 탐사에는 한국과 일본 간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이 숨어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주춤하고 있을 때 이미 2022년 일본은 동해에서 석유와 가스 개발에 나섰습니다. 일본이 자국 인근 바다에서 해양가스전 개발을 추진하는 것도 30여 년 만이었는데요. 일본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 안쪽이라고 주장하는 곳에서 유전, 가스전을 발굴한다면 우리 한국은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는 상황임은 자명하죠. 하지만 국제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아무리 자신들의 해역이라고 우겨도 우길 수 없는 분명한 규정이 있거든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동해가스전 시추 소식과 함께 동해가스전에 대한 일본의 무분별한 발굴 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 한국의 자원이 될 것이란 소식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기업은 2022년 동해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바다에서만 했으면 문제가 안 됐겠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시골 위치가 문제입니다. 동해 거의 한가운데이기 때문인데요. 불길한 예감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자원 약탈과 오리발 내밀기 전적이 워낙 화려해서죠. 한국의 동해바다에서 가스전 시추를 시작하겠다는 사실을 알리자 일본 열도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자신들의 바다인 동해, 아니 자기네 말로 일본해에서 무단으로 자국의 이익을 편취해간다는 것이 대부분의 여론이었는데요. 산케이 신문 등 일본 언론들도 이에 발맞춰 일본이 전개하고 있는 석유가스전 개발 노력 현황도 되짚어줍니다. 참 속이 보이는 족속들인데요. 현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일본의 최대 석유 천연가스 개발업체인 인펙스가 시마네현과 야마구치현 앞바다에서 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 에너지청은 이곳에 최대 3천만 톤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으리라 추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실일지는 모릅니다. 일본은 보통 정치권이 어지러울 때 경제나 한국, 중국을 흔들어 이용해 자국 국민들 정신을 흔들리게 만드는 전략을 쓰거든요. 그럼에도 사실이라면 대단한 조사 결과이긴 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일본 내 천연가스 매장량의 1.4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개발업체 인펙스 관계자는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석유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이며 일본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가 됐고요. 그런데 기사에 달린 댓글을 살펴보니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자원 개발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안전을 고려하고 환경 보호를 하면서 추진해 나가길 바랍니다. 다만 입지를 고려할 때 중국, 러시아, 남북한의 공격이나 약탈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군요. 대한민국의 자원 약탈을 조심해야 한다니 누가 할 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 기가 막히는 지점인데요. 그리 멀지 않은 과거를 돌아보면 일본의 도발적인 해양 활동은 수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아니 작년만 해도 일본의 측량선들이 제주도 동남쪽 해역과 한일 공동개발구역을 수시로 드나드는 것이 발각되었죠. 당연히 여기는 한일 양국 연안에서 각각 200캐리 범위 안에 있는 중첩 수역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합의와 사전 허가가 없으면 어떤 경제활동도 할 수 없는 곳이었고요. 물론 일본도 발뺌합니다. 지진 및 지질 조사를 위한 측량선 파견이라고 설명한 것이었죠. 하지만 지진 조사라기에는 4,000톤급의 최첨단 장비를 갖춘 측량선을 보낸 것 자체가 의심스러웠는데요.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과학적 조사라기보다는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냈죠. 특히 일본은 이미 여러 차례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넘보며 도발적인 행동을 일삼아 왔기 때문에 그 특유의 음흉함을 지울 수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즉각 일본의 이러한 해저 지형 조사 활동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뭔가 꺼림칙한 게 있는지 일본 측은 비굴한 변명으로 일관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동해 인근에서 천연가스 개발을 추진하는 일본 기업 인펙스의 행보 역시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들이 시구를 추진하는 지점이 혹시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한국이 권리를 행사하는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기에 그들의 활동에 대한 감시는 더욱 중요한 상황이죠. 뿐만 아닙니다. 정확한 좌표를 묻자 역시 인펙스 관계자는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기업 활동과 관련한 사안이라 제공할 수 없다며 답변하지 않고 있는데요. 정당하게 자신들의 수역에서 조사하고 있다면 당당할 텐데 정말 웃기는 놈들이죠. 그러나 결국 답을 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자 결국 인펙스가 짧은 답 한 줄을 남긴 건데요. 시추 지점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쪽이고 한국과 중복되는 잠정 수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요. 하지만 일본 정부의 공식 확인도 아니고 추궁하자 결국 내놓는다는 답이 한국 너네 바다 아니야 이기 때문에 의심은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국제법에 따른 소송전인데요.
진실을 하나하나 따져보니 역시나 일본의 행동은 시작부터 틀렸기 때문에 어떤 소유권도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란 결과에 다다랐습니다.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해역은 23.5에서 450해리, 중국과의 거리는 80에서 350해리입니다. 국제법인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200해리, 즉 370km를 기준으로 경계를 정하면 각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 당연히 겹치게 되죠. 한일 양국은 중간선을 정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오늘까지도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임팩스가 공개한 대략적인 시굴 위치를 보면 상황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일본 시마네현 하마다시에서 약 130km, 야마구치현 하기시에서 약 150km 떨어진 지점이고 수심은 약 240m인데요. 그런데 이곳은 우리나라 경상북도 포항에서도 150에서 160km 떨어진 지점이기도 하며 독도와의 거리도 비슷합니다. 즉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것이죠. 다만 한 가지 고려할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1974년 한일 대륙붕 협정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한국에 속하는 대륙붕 부분과 일본에 속하는 대륙붕 부분의 기준으로 정한 경계선입니다. 이를 핑계로 임팩스 측에서는 시추 장소가 일본 측의 경계에 속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과 워낙 인접한 구간이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지 않고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익을 위해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기를 잘하는 일본의 성향은 제7광구를 통해 이미 경험한 바 있으니까요. 제7광구를 공동 개발한다는 내용의 한일 대륙붕 협정은 2028년 만료됩니다. 제7광구는 1968년 국제자원탐사기구에서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석유 자원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지역인데 매장량의 천연가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 원유는 미국의 4.5배 규모로 예상되는 곳이라고들 하죠. 1970년대부터 한국인에게 산유국의 꿈을 심어줬던 제7광구. 그러나 일본과 공동개발구역으로 묶여 손도 못 대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양 영토 관리 차원에서 독도와 견줄 만큼 중요한 곳이지만 그 누구도 먼저 나서서 개발하지 못한 채 잊혀진 영토가 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일본이 이처럼 배짱을 부리는 건 그들 나름의 꼼수를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일 대륙붕 협정이 종료되면 제7광구의 80%가 일본 소유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 이후 일본은 단독으로 해양 영토를 개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소 황당한 이런 결론은 협정을 맺을 때와 지금의 국제해양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제 수역을 정하는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아주 치밀하고 치사한 놈들이죠. 안타깝게도 2028년에 일본과의 공동개발 조약이 만료되면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연히 우리도 동해로 눈을 돌려 또 다른 탐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겠죠. 해양 주권의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중대한 과제인 석유와 천연가스 탐사. 설왕설래가 많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는 혹시나 있을지 모를 석유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제7광구와 동해바다 유전, 가스전 개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음흉한 행동을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겠다는 다짐도 당연하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